사진 촬영 세팅 값 딱 정해드립니다. 잘 모르시면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삐 딸깍. 안녕하세요. GPG입니다. 오늘은 사진 세팅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세팅을 하고 나서 나머지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사진을 찍으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이제 대략 이 정도로 세팅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세팅한 값들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난 잘 모른다, 사진 이런 거 잘 모른다, 근데 조금 뭔가 있어 보이게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그래도 조금은 알아. 근데 좀 애매해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팅 값에서 이제 조금씩 위아래로 변경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감을 잡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카메라나 휴대폰 모두 동일하고요. 단지 이제 휴대폰은 조리개 값이 없기 때문에 조리개 값이 아마 거의 고정일 거예요. 보통 고정 아니면 1.5, 뭐 2.3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가 휴대폰 카메라가 한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조리개 값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정이니까 셔터 스피드하고 IS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내 거에 조금 조리개 값이 움직이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조리개 값은 항상 밝게 찍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기본 사진에서 막 이걸 찍었을 때 흔들렸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이런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한 대로 안 찍힌 사진들이 있고, 그런 사진들을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런 사진들은 잘 나올 거야 라는 기준을 정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세팅 값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조리개 값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조리개 값이 있습니다. 조리개 값은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밝은 날 낮에는 8에서 10일 사이로 해놓으면 좋고요. 밝은 날 낮에는 해가 밝기 때, 해가 굉장히 화창하게 떠 있을 때는 조리개를 너무 열어버리면 셔터 스피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색감이 8에서 10일 사이 정도가 되면 색감과 디테일을 좀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8에서 10일 사이로 놓고 찍어주시면 좋다. 밝은 날 낮에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예외로 둘게요. 그리고 낮에 이제 낮에 그늘에서 찍거나 아니면 구름이 낀 날, 구름이 너무 많이 꼈으면 또 저기는 아닌데, 하여튼 구름이 꼈거나 낮에 그늘 쪽에 있거나 아니면 저녁에 밤에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되도록 최대 개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조리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조리개가 1이다. 그러면 1로 놓고 찍으시고요. 3.5다. 그럼 3.5에 놓고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최대 개방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경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조금 깊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8 이상으로 놓고 32까지 해도 가능하신데요. 11에서 22 정도 요 사이에서 놓고 찍으시면 가장 좋긴 합니다. 이상적이기도 하고. 물론 저는 32까지도 찍어봤습니다. 예, 하여튼 야경을 찍을 때는 조금 조리개를 조여놓고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있듯이 조리개 값을 지금 바꾼 거기 때문에 IS하고 셔터 스피드를 이제 조리개 값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정도 일단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개 값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 셔터 스피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는 이제 조금 길죠. 긴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뭐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셔터 스피드는 보통 60분의 1초라고 해요. 60분의 1초 이상이 되어야, 그러니까 60분의 1초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가 되어야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의 사진기들은 30분의 1초 정도까지도 손으로 들고 찍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은 예전 사진 기준이고, 지금 현재
사진 기능사 시험을 볼 때 나오는 속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시험 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30분의 1초 정도도 손으로 들고 찍는 게 가능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30분의 1초보다 느린 속도, 그러니까는 15분의 1초, 8분의 1초, 아마 그 밑으로 이제 1초, 2초, 3초 해갖고 30초까지 이 부분들은 다 여기 보시다시피 장노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분의 1초보다 느리게 찍었다. 와, 야, 내가 장노출을 잘은 모르지만 장노출을 사용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속도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가만히 서 있을 때나 어쩔 때는 위에 요 움직이지 않는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속도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걷고 있다. 그러면 일단 걷고 있으면 125분의 1초에서 250분의 1초 요 사이 정도로 찍으시면 걷는 사람이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없이 딱 걸어가는 모습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뛰는 사람이 있다. 그럼 500분의 1초 이상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500분의 1초 이상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든 찍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드린 이유는 뛰는 사람도 1000분의 1초면 웬만하면 다 들어오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안에서 낮에 찍으면 낮에 뛰는 사람을 저녁에 뛰는 사람 찍을 일은 많이 없겠죠. 아무튼 낮에 웬만해서 찍을 사람이 있다. 뛰는 사람이 있다. 예, 1000분의 1초 안에서 사람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달리는 차 같은 경우가 이제 3000분의 1초 정도까지 해보니까 끝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한 게 요거하고 요게 이제 걷는 사람, 뛰는 사람, 달리는 차죠. 요 정도.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가 되고, 달리는 차는 1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차나 이런 것보다 더한 게 비가 내리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든지, 아까,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 물 튀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물이 떨어져서 땅에 맞고 튀는 물이 튀는 방울방울. 그런 걸 찍어내기 위해서는 4000분의 1초 정도는 돼야 그래도 조금 적정하게 잡아내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진 물이 튀어오르는 것, 맞고 어딘가에서 튀어오르는 진짜 찰나의 순간은 4000분의 1초나 8000분의 1초 등 진짜 굉장히 빠른 셔터 스피드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흐르는 물을 커튼처럼이라고 되어 있죠. 흐르는 물을 커튼처럼 보이게 물이 부드럽게 쫙 보이게끔 찍는 요런 방법은 1초보다 느리게 30초까지 가능한 대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요 정도 찍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흐르는 물을 좀 커튼처럼 보이게, 물론 물이 흐르는 건 커튼처럼 보이겠지만 구름이 흐르는 것도 구름도 하나의 이렇게 안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굉장히 머리숱이 풍부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까맣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1초보다 느린 속도 30초까지 30초는 너무 길긴 하겠죠. 아무튼 1초보다 좀 느린 속도로 찍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을 해준다. 요거는 사진을 직접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네, 아마 요런 정도의 사진이 나오겠죠.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좋죠. 예, 요런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사진을 찍으시면 좋고, 야경을 찍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5초보다 느리게, 그래서 저녁에 흐르는 물을 찍었을 경우에 5초보다 느리게 찍고,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바로 요런 겁니다. 요런 거 하니까 막 헷갈리시지만 사진을 딱 보시면 그냥 감이 팍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셔터 스피드 값은 일단 이 부분은 흐르는 물이나 야경 부분은 약간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걷는 사람은 125분의 1초 이상으로 찍고, 뛰는 사람은 500분의 1초 이상으로 찍고, 달리는 차는 1000분의 1초 이상으로 찍는다 정도 알고 계시고, 손으로 들고 찍을 때는 60분의 1초 이상일 때, 60분의 1초보다 숫자가 작아질 때죠, 정확하게는. 예. 60분의 1초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일 때는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고, 30분의 1초 밑으로는 손으로 들고 찍기 힘들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ISO 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O 값은, 자, 밝은 날 낮에는 100으로 그냥 놓고 찍으세요.
무조건 최저값입니다. 자, 근데 휴대폰의 경우에는 최저값이 25에서 50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가 됐든 50이 됐든 밝은 날 낮에는 무조건 최저값으로 놓고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의 경우는 요 그늘 어두운 곳 여기서 이제 조금 요거보다 100, 200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 정도 100 정도나 요 정도까지 내려가도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세팅 값을 놓고 찍어 보시고 거기서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씩 바꿔가면서 찍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요 상태로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밝은 날 낮에는 무조건 최저 카메라는 100, 휴대폰은 25나 50 최고 낮은 값으로 놓고 찍으시고 그리고 그늘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200에서 400 정도를 놓고 찍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물론 낮을 얘기하는 낮에 밖에서 야외에서 약간 어둡거나 그늘이 있는 곳에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나 저녁에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에는 500에서 800 정도를 놓고 찍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어두운 곳에서 만약에 찍는다 그러면 1000에서 6000 정도로 놓고 찍으시면 되는데 보통 저는 3000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6000은 잘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제 카메라가 좀 구형이라 그런지 6000을 넘어가면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6000 이상은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최근 사진기들을 보면 6000을 넘어가도 노이즈가 별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사진기의 성능에 따라서 6000이나 12800 뭐 요 정도까지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접 본인의 카메라를 보고 노이즈가 어느 정도 적당한 양까지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정해드리는 건 다 끝났습니다. 조리개 얼마, 셔터 스피드 얼마, ISO 값 얼마 이렇게 딱 다 정해드렸는데 너무 쉽지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밝은 날 낮에 뛰는 사람을 찍는다면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자, 그러면 뛰는 사람과 밝은 날 낮에 어떻게 찍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조리개 값은 어떻게 됩니까? 밝은 날 낮에 8에서 11 사이로 놓는다 라고 했죠. 조리개 값은 8에서 11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뛰는 사람을 찍는다. 자, 뛰는 사람은 500분의 1초. 그죠?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500분의 1초로 찍는다. 그죠? 자, 그러면 ISO는 얼마로 둘까요? 밝은 날 낮에 ISO는 최저값 100이라고 했죠. 자, 그럼 ISO는 100으로 둡니다. 자, 이렇게 두고 사진을 찍으시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안 맞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뛰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금 열어주든지 보통은 ISO는 손댈 필요가 없고 조리개만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세팅을 딱 놓고 찍으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조금만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조리개 살짝 변경을 해주면 된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얘들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야경을 촬영한다면이라고 했죠. 자, 조리개 값은 어떻게 할까요? 야경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8 이상 11에서 22, 32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대략 11에서 22 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죠. 자, 그러면 11에서 22 야경을 찍을 때는 자, 조리개 값은 11에서 22로 놓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는 얼마로 놓을까요? 자, 셔터 스피드는 여기 보시면 야경은 5초보다 느리게라고 돼 있죠. 되도록이면 5초보다 느리게입니다. 제가 장노출이라는 게 이제 야경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장노출은 30분의 1초보다 느리다고 했지만 야경을 담으려면 그보다 더 느리게 조금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초보다 느리게 대략적으로 그럼 봤을 때 셔터 스피드는 5초에서 30초 이내 되도록이면 이 정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초보다 느리게니까 30초까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ISO 값은 제가 여기다가 ISO 값을 안 써놨네요. ISO 값은 100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야경 때는 100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이 ISO 값은 일단 야경은 100으로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야경을 찍을 때는 최저값 100으로 놓는다. 무조건 최저값으로 놓는다. 이건 외우세요. 예,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야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시면 지금 요 상태로 해서 야경을 찍으시면 웬만하면 딱 봤을 때 이쁘다라고 하는 야경을 이렇게 찍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진들 동대문에서 찍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물 사진, 물이 흐르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야경을 찍으시면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잘 모르겠다. 이거 보고 그냥 따라 하세요. 아, 이거 내용은 제가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이거 내용은 뭐 제가 보내달라고 하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저희 카페로 오시면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를 다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해서 찍으시면 되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세팅 값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카메라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카메라 그리고 휴대폰 카메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세팅 값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시까지 해서 마지막까지 확인을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거는 이제 아까 야경 ISO 100을 보셨듯이 제가 조금 완벽하게 지금 다 설명을 한 건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그걸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사진 찍는 게 귀찮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요 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 괜찮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으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편히 알아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세부적인 변화는 추후에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찍으시고 이 정도까지 해서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사진은 다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 한번 사진을 촬영을 해보세요. 무조건 사진기는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하면 늡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나가면 조금 더 사진 촬영하는 방법이나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사진을 촬영할 때 실패를 할 확률이나 시간이 절약이 되면 본인도 즐겁고 사진도 잘 나오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진을 배우는데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밑에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